캄캄한 밤길에 운전하는데 불빛 하나 없는 차,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서 쾅! 하고 부딪혔다. 와, 생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하죠? 이럴 때 사고 책임,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? 오늘은요, 이 정말 복잡한 질문을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. 여러분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운전하고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전조등도 후미등도 안 켠 검은 물체가 내 차 앞으로 그냥 쑥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소름 끼치는 상황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. 아마 대부분 에이, 당연히 불 끈 차가 100%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상식이랑은 아주 달라서요. 아마 꽤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가로 이 지점이에요. 우리의 상식은 스텔스 차량이 무조건 100% 잘못이라고 딱 가리키는데 법원은 사고를 낸 다른 운전자, 그러니까 내 책임도 같이 따져본다는 겁니다. 아니,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는요,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운전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판단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있었던 판례 3가지를 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여러분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. 자, 첫 번째 사건. 이건 뭐 거의 드라마 수준입니다. 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. 근데 이 오토바이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. 전조등은 꺼져 있었고 운전자는 심지어 술에 취한 데다 무면허 상태였습니다. 와, 진짜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차고 넘쳐 보이죠?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? 둘 다 잘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그 수많은 잘못도 잘못이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아주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도 합쳐져서 사고가 난 거다. 즉, 공동불법 행위라고 본 거예요.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두 번째 사건. 이건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나도 이런 적 있는데 하실 만한 상황이에요. 밤길에 마주오던 버스에 그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앞이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. 이거 증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치고 만 겁니다. 자, 여기서 법원의 입장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대법원이 딱 못을 박았어요. 설령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. 이 말은 뭐냐면요, 눈이 부신 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. 결국 법원은 눈이 부셨던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를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니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. 물론 보행자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책임을 서로 나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긴 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인데요. 이건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아마 상식적으로는 제일 이해하기 힘든 판결일 수 있어요. 한 봉고차 운전자가 밤에 도로가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트레일러가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. 와, 여기서 정말 놀라운 판결이 나옵니다. 법원이 트레일러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. 아니, 왜? 이유가 뭐냐면요, 법원은 주변에 가로등도 있고 해서 봉고차 운전자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앞을 봤다면 그 큰 트레일러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. 다시 말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법원은 우리 상식하고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? 그 판결 뒤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전방주시 의무입니다. 이건 뭐냐면 모든 운전자는 다른 차가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앞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운전자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내 의무가 짠 하고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두 번째는 과실상계예요.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에서 한쪽만 100% 잘못인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아까 두 번째 사건에서 눈이 부셨던 운전자랑 보행자 둘 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나눴잖아요. 그것처럼 법원은 양쪽의 잘못을 따져서 당신은 몇 %, 상대방은 몇 %, 이렇게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라는 원칙입니다. 어떤 잘못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만
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세 번째 사건 기억나시죠? 트레일러가 불법 주차를 한 건 잘못은 맞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안 본 거라고 판단한 것. 이게 바로 이 인과관계 원칙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알았고, 그래서 우리는 야간 운전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차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야간 운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.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. 첫째, 저 차가 알아서 비켜겠지? 이런 생각 절대 금물. 무조건 방어 운전하세요. 둘째,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세요. 셋째, 출발하기 전에 내 차 라이트는 잘 켜지는지 꼭 확인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블랙박스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모든 상황을 기록해 주니까요.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.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. 즉시 사고 현장, 조명이 어떤지, 상대 차량 불빛이 정말 꺼져 있었는지 사진이란 영상으로 막 찍어두세요.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꼭 받아두시고요.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방이 불을 안 켰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이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어두움을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충분히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는가? 야간 운전에서는요, 다른 운전자를 믿는 것보다 내가 먼저 조심하고 방어 운전하는 게 최고의 보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